서진 정책, 어느 진영의 서진 정책일까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이번에는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호남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합동연설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었는지 후보들의 내용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광주 복합 쇼핑몰,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정남 국립의대 신설, 그 일을 하려면 대통령하고 손발이 척척 맞아서 호남 예산을 힘있게 배정할 수 있는 후보, 저 김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승리를 이루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 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호남 사람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해 보려는 일부 정치 몰입애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과 전북 어디든지 평소에 나는 정책 현수막이 찢어지더라도 언제든 안전모를 쓰고 달려와서 직접 매다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호남의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내겠습니다. 여러분, 상생형 광주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습니다. 새만금 중요하죠? 예, 새만금 메가시티 만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84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가운데 호남 비중,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원 비중도 굉장히 적다고 해요. 한 2몇 % 된다고 하니까 채 3%가 되지 않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 호남인데, 장해찬 이사장님 현장에 있었잖아요. 직접 뭐 연설도 하셨고. 네.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참고로 제 연설 영상 조회수가 네. 모든 후보들 중에 1등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까도 좀 깨알 자랑을 하시더니 네, 네. 방송을 그리고 통해서도. 이게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게 김대중 컨벤션 저 홀이 다 찼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2021년에 전당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고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나왔었는데 네. 그때는 저기 빈자리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예. 당 관계자나 광주시당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네, 그런데 불과 이제 한 2년 정도 채 안 되게 지나서 다시 전대를 열었는데 네. 저 홀이 다 찼을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네. 광주 한복판에서 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금 주최 측 추산 한 1,600분 정도가 오시고 네. 자리가 다 차서 못 들어온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호남에 대한 많은 고민으로 이 여러 공약을 제시했었고요. 네. 이 같은 이 공약이 전당대회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실행을 해야겠죠. 누가 당선되건 간에. 그런 네. 모습을 좀 호남 지역 주민분들이 기대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 복합 쇼핑몰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보다 분명하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네. 호남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요. 지금 시장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강기정 시장입니다. 네. 여야를 떠나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하루빨리 이 시민들의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쇼핑몰 문제가 좀 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는 지역 수건 사업, 광주 복합 쇼핑몰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을 두고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예산을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강조했죠. 물론 이런 것들의 발언 배경은 윤심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과거 정치 시작할 때는 호남의 사위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죠. 부인이 전남 출신이어서.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모습입니다. 동아일보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민주당 DNA를 갖고 이른바 내부 총질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영남 4선, 그러니까 울산에서만 4번 했는데 다음 총선에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이 양측을 견제하는 목소리 앞으로 계속 더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김종혜 의원님. 아, 저요? 예. 예. 그렇죠. 뭐 선거가 계속되면서 자신의 강점을 앞세우고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격하는 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계속 치열화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바라건대는 제발 그 선을 좀 넘지는 말기를.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가 남아서 이 화합 분위기가 깨지지는 않기를, 그런 걸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장해찬 우리 저 청년 최고 후보자께서 광주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이 서진 정책 그리고 광주, 전남, 호남의 어떤 마음을 안으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도 얼마 전에 현장 비대위를 광주에서 열었거든요. 네. 그날 이제 5.18 민주화 그 공원도 참배를 하고 현장 비대위를 열었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란 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광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더 이상 여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텃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상당히 고무됐었는데 저는 어저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 어제 광주 전당대회도 매우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해서 뭔가 좀 이제 그 민주당도 영남에서 네. 의석을 얻고 또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의석을 얻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우리나라 아직도 이 지역적인 정서가 이 투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정당이 상대 정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차츰 개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 국민의힘 합동연설회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MBN의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이 방송 토론을 갖습니다. 월요일 오후 5시 25분에 진행이 되니까 MBN을 통해서 진행되는 저희 이 TV 토론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